네.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이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우선순위를 좀 한번 정해보고, 그다음에 가장 우리 가정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한두 가지 생각하면 아파트값 오르고 그런 건 난 중요하지 않아. 그냥 직장 거리가 좀 가까워가지고 아빠가 일찍 와가지고 애들하고 좀 놀아줄 수도 있고 다양한 뭐 책도 좀 할 수 있고 좀 여유 있게 살고 그러는 게 나는 더 좋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선택을 해볼 수도 있죠. 제가 최근에 지금 충청권으로 제가 이사를 가보고도 한번 느낀 건데, 예를 들어서 과고를 간다라고 했을 때도 그 충북과고 충남과고 이런 라인이 있거든요. 여기서 서울권에서 목동이나 대치동에서 경쟁을 해서 서울권 과고를 간다. 전국 단위 영재고 뭐를 가거나 아니면 서울에 있는 한성과학고라든지 세종과학고 뭐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, 그게 사실은 그 학교 가기도 쉽지 않지만 가서의 경쟁도 쉽지가 않아요. 그 안에 가서 너무 자존감도 떨어지고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또 그거를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나와서 또 엄청난 사교육을 받고 그러는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 사실은 목동이나 대치동에서 세종가고나 한성가고로 가려고 하는 에너지나 그거의 반 정도를 들여서 충북가고나 충남가고 쪽으로 갈 수 있는 라인으로 좀 빠져서 간다 그러면 거기도 한 해 서울대를 4-5명 보내고, 정원이 60명에서 70명이에요. 4-5명을 보내거든요.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를 가는지 아시죠? 서울대, 카이스트, 포항공대, 그 다음에 유니스트, 지스트, 그 다음에 인서울권 공대예요. 아무리 못 가도. 이 정도 라인이라고 그러면은 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또 뭐 과도한 경쟁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똑같은 과고를 대비하고 그런다고 그래도 조금 더 다른 전략을 쓸 수가 있잖아요. 근데 계속 지방에서도 좋은 인재들은 자꾸 서울로 목동 이렇게 대치동으로 이렇게 지금 오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지금 천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지방에서도 이렇게 변수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들이 사실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좀 다양한 관점에서의 어떤 좀 생각을 좀 넓혀보면 여러 가지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을 텐데, 지금 교육적인 면에서 자꾸 그런 부분에 좀 소신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대세에만 너무 따르다가 성과가 나는 애들은 또 있긴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지금 또 학군 이사의 고민이 사실 비학군 지역 그 면학 분위기가 사실 이게 좋지 않다. 또 게임이나 요즘 화장이나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또 아이돌이나 여러 가지 참 이 부분은 뭐 이게 우리 지금 말씀하셨지만 명문학권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거든요. 근데 강도가 좀 문제이고 그나마 명문학권은 공부하는 아이들이 본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게 좀 안 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. 근데 입시적으로 보면 최상위권들은 오히려 비명문학권에 있는 게 입시적으로 훨씬 더 유리해요. 아까도 인천 그 사례 학종 사례 같은 거 보셨잖아요. 그래서 오히려 서울대나 연고대 수시로 가는 측면에서는 비명문학권에서 수시 TO를 더 많이 받고 가는 게 정시의 조분문이라든지 내신의 어떤 경쟁을 하는 게 좀 훨씬 더 유리한데, 과연 그 마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느냐, 주변의 분위기에 좀 굴하지 않고 나름대로 소신껏 이렇게 할 수 있느냐, 이게 좀 사실 문제고, 지금 좀 우리 지금 일반고적인 고민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 그 안에서 좀 잘 적응하고 그러면 일반고보다 더 부모님들이 불안해하는 게 특성화고 있잖아요. 이 지금 옛날에는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라고 했던 그런. 근데 그쪽에서도 지금 그러면 인문계도 아니고 좀 특성화고에서는 더 그게 힘들 것 같고 그런데 오히려 특성화고에 가가지고 굉장히 공부 자존감, 조금만 공부해도 성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거예요. 특성화고에서 또 대학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전형이라든지 아니면 TO들이 있거든요. 그런 거 활용해가지고 몇몇 또 지인들은 근데 이거는 자기 아는 지인들이 해봐야 그거를 용기를 내서 갈 수가 있어.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분들 사실은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. 그래서 한번 용기를 한번 내보실 필요도 있다.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용기가 되려면 B 플랜이 있어야 돼요. 그게 안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. 지금 비명문 학군에서 그럼 최상위권 전략을 한번 해서 자신감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됐을 때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지? 지금? 그러면
차라리 그러면 뭐 다시 뭐 애매하게 돌아가느니 그러면은 검정고시 봐서 저기 하고 그다음에 뭐 수능에만 집중해서 뭐 대입을 해보고 아니면 대입이 안 된다면 뭐 의심 선생님 책 보니까 독학사도 있고 뭐 편입도 있고 유학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뭐 많네. 그러면 학부에서 스트레스가 그렇게 있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학부를 편입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한다든지 그럼 다양한 좀 교육적인 옵션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 부분을 선택해 친척이나 누가 그렇게 해가지고 된 사례가 있으면 이제 그 집안은 약간 자신감이 생겨요. 용기가 생기고. 근데 그게 첫애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애 하나 뺏기고 이런 상황이면은 이제 쉽지가 않죠.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보통 아이가 둘 있고 그럼 첫째가 그 마루타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거든요. 온갖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난 다음에 이제 둘째 때부터는 이제 한데 이제 애가 하나면 이제 더 힘들어지는 거죠. 더 그거에 대한 실패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큰 거고. 좀 이게 전략적 선택이나 창의적 선택을 하면 용기가 필요한데 좀 용기를 내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좀 대안이 있어야 돼요. 그 불안을 좀 불식시킬 수 있는 그 대안을 나름대로 갖고 있으면 좀 그런 용기 있는 선택을 해보시고 그게 안 되면 사실 답이 굉장히 좁아요. 남들 하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. 이게 그 안에서 그게 좀 싫고 계속 좀 연구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 좀 공부를 더 해보시고 다 같은 엄마들하고 좀 스터디도 해보고 또 이런 강의들도 좀 더 듣고 또 다른 좀 진로적인 모색에 대한 대안도 좀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사실 좋을 수가 있죠. 지금 우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그 웹툰에서 하는 그 길이 좁은 건 사실 사실일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우리 스토리 교육은 일종의 말하면은 이게 그 큰 기업이나 공무원이라고 하는 안정적인 어떤 직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영업을 하는 거랑 비슷해요. 프리랜서적인. 근데 앞으로의 미래에는 그런 직업들이 더 많아지고 새로 이제 만들어줄 수 있는 직업들이 대규모 조직에서 만들어줄 수 있는 일자들은 점점 줄어들거든요. 그런 시행착오를 미리 겪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. 또 하나 가장 자녀교육의 전제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많으면 전략적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래, 그럴 수도 있어. 웹툰 작가의 길이 좁을 수도 있거든. 근데 네가 좋아하는 길을 하다가 그럼 나는 재능이 저 다른 작가들에 비해서 탁월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. 뭐 내가 아이돌 가수가 되려고 막 노력했는데 재능이나 그런 부분이 너무 떨어져. 그럼 차라리 나는 그러면 이 기획자가 돼서 좋은 인재들을 발굴해가지고 뭐 그 아이들을 키우고 이러는 부분을 더 잘하면 되겠다. 우리 뭐 히딩크 감독이나 그 축구 명장 감독도 그러잖아요. 선수 시절에는 빛을 발하지 못했는데 지도자로서 자기가 성공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것들은 자기가 부딪혀보고 겪어봐야 알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니까 한번 네가 좋아하고 근데 이 부분을 좋아하고 잘하는 걸 계속 밀어줘야 될 필요가 뭐냐면 몰입 경험을 가질 거를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실 초중 때는 밥 먹는 것을 잊어버리면서까지도 몰입할 수 있는 그 뭔가가 그걸 찾으면 정말 행복한 거예요. 사실 그게 게임인데요. 그거는 이제 조금 아니야. 그건 약간 이제 다른 측면의 지금 그건데 그 가짜 몰입이거든요. 그거는 자기의 그 대뇌 심피 그 뭐죠? 그 전두엽이 몰입하는 게 아니라 후각 자극하고 이 지금 감각 자극만 지금 그 몰입이 된 게 아니라 뺏긴 거예요. 관심을. 그거를 몰입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. 가짜 몰입이고. 근데 진짜 내가 이거 좋아하고 관심 있는 주제를 해가지고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이거 그 밥 먹는 거를 내가 한 끼 건너뛰고라도 뭔가 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는 게 있다. 그리고 또 특히 자꾸 요즘 아이들 손을 쓰지 않거든요. 그냥 이게 스크린만 하고 단순 반복만 하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린다든지 뭔가 손으로 소근육 운동을 계속 움직이면서 하면 뇌에 자극을 계속 줄 수 있거든요. 그렇게 할 수 있는 활동들은 좋아요. 이게 단순히 그게 입시적으로 성과가 나고 그다음에 뭐 바로 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문과 쪽은 특히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하면서 자기의 진로적성을 좋아하고 잘하는 걸 찾아나갈 수밖에 없어요. 딱 정해진 이과 쪽은 진로제도가 약간 1차 함수나 2차 함수예요. 이걸 전공하고 뭘 하면 이걸 하고 이게 딱 되는데 문과는 그게 안 돼요. 그러니까 뭔가 문과나 예체능은 이런저런 걸 해보고 실패해보고 이게 안 되니까 또 다른 길을 모색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해봐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실패를 좀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
또 잘 할 수 있는 자기만의 좀 스토리를 계속 만들어 갈 수 있는 거를 한번 격려를 해주고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엄마 아빠한테 계속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게 더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. 그다음에 이 게임의 문제는 이게 참 너무 좀 고민이 큰 부분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대안들이 있는데 최근에 뭐 들은 대안들은 고영원 작가 같은 경우 우리 그 인공지능과 미래인문학이라고 하는 아까 그 책이라든지 그런 부분 쓰신 분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. 그냥 그 PC방에서 즐길 수 있는 아니면은 뭐 100만 원짜리 휴대폰 아니면 100만 원짜리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을 아이가 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나중에 뭐 재수하고 뭐 그렇게 시간 낭비하고 그래서 시간 뭐 그런 또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좀 비싼 게임을 시켜줘라. VR, 입체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아니면 네가 게임 그렇게 하고 좋아하고 그러면 맨날 PC방에서 어두운 데서 그런 거 하지 말고 드론을 뭐 날린다든지 아니면 좀 뭔가 VR 입체 게임을 한다든지 새로운 차 몸을 움직이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을 한다든지 남들은 애들 다 뭐 롤 해가지고 난 몇 점이야 몇 렙이야 뭐 이런 거 잘하면 너 그런 거 하니? 난 VR 해. 가글 끼고 이렇게 하고 그 VR 대회도 있어. 가가지고 그 장비가 얼마? 몇 백만 원, 몇 천. 그래서 우리 차라리 우리 엄마 아빠는 너 좀 게임을 하고 싶으면 그런 몇 백만이 싸구려 게임을 하지 말고 비싼 게임을 해. 그렇게 해서 지금 너 그 대신에 대학 가고 그 학비는 없어. 그럼 땡겨서 너한테 지금 투자해 주는 거야. 네가 게임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. 그 대신 그렇게 좀 화장도 마찬가지라고 그러죠. 뭐 화장하고 그러면 싸구려 화장품으로 그렇게 하지 마. 차라리 풀세트로 해서 사주고 유튜브 그 채널 보고 제대로 하고 뷰티 방송 한다고 생각하고 네가 청소년에 맞는 그 정도 꿈을 갖고 화장하려면 하고